안녕하세요. 생활 속 한글 문서 만들기 오늘 4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여기 이 계산식 연습이라는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표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1학년 학생 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학교에서 관리용 문서, 행정용 문서로 많이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이 학교에 1학년에 보니까 반이 3개가 있어요. 1반, 2반, 3반. 그리고 각 반별로 남녀 학생 수가 있겠죠. 30명, 20명, 2반에는 남자가 50명, 여자가 20명. 이렇게 각 반별로 남녀 학생 수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숫자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암산으로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 제가 숫자를 단순화시켜 놓은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한 거고요. 일단 보시면은 일반 학생들의 전체 학생 수는 남녀 학생 수를 더한 50명이 되겠죠. 이거 암산으로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별 학생 수를 구하시게 되면은 각각 반별로 이 남녀 학생 수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숫자가 단순할 때는 그렇지만은 숫자가 더 복잡한 천 단위, 만 단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계산기를 하나 들고 옆에서 두드리시겠죠. 두드리신 다음에 예를 들면은 남녀 학생 수를 더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옆에 두시고 30 더하기 20을 계산하셔서 여기다가 50을 입력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세요. 전교 남녀 합계라는 건요. 이제 1반부터 3반까지를 통틀어서 남학생이 총 몇 명이냐? 그러면은 이제 전체 남학생의 수를 더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수도 전체 여학생 수를 1반부터 3반까지 더한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무심코 숫자가 나오면 계산기를 두드리기가 쉬운데 한글에서 우리가 계산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계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산 기능을 저와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계산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같이 만들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 필요 없이 한글 문서만으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반별 학생 수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반 학생 수를 전체 일반 학생 수를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 학생 수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글에서 계산하도록 하느냐? 일단요, 우리 반별 학생 수 우리가 정답이 나올 부분에 정답이 나올 영역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하면 여기 깜빡깜빡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지금 상단에 표 편집 탭이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보라색 표 편집 탭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기 계산기 모양 아이콘 보이시나요? 계산기 모양.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 계산기 모양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한글에서 계산을 해주는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식을 설정하실 수가 있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펼치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역삼각형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서 계산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계산식과 쉬운 계산식과 그냥 계산식이 있는데 이 세 개를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의 반 학생들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결과값이 들어갈 칸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표 편집 탭에서 이 계산식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쉬운 계산식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반별 학생 수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근데 요거 가로 방향인가요? 세로 방향인가요?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이 인접한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보다 죄송한데 여기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좀 따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 전교 남녀 합계 여기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교 남녀 합계. 네, 전교생 중에서 남학생만 수를 더해보겠다는 거죠. 1반부터 3반까지의 남학생 수라면은 30명, 50명을 모두 더해야겠죠. 자, 그럼 결과값이 들어갈 곳은 여기 노란색 칸이죠. 여기에다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는 우리 가로 방향으로 더해야겠죠. 가로 방향으로 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식을 활용하시냐면요. 결과값이 들어갈 이 칸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 편집 탭에 계산식 가셔서 여기 지금 블록 계산식은 아예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쉬운 계산식에서 우리는 가로의 합계를 구할 거죠. 1반부터 3반까지. 그래서 가로 합계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로 합계. 가로 합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식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130명 맞나요? 우리 암산으로 봐도 30에다가 50 더하고 50 더하면 130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쉬운 계산식입니다. 쉬운 계산식. 왜 쉬운 계산식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쉬운 계산식에는요. 일단 가로 합계와 세로 합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합계를 구한다는 건요. 이렇게 칸이 있으면요. 결과값이 들어갈 칸이 맨 오른쪽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을 기준으로 이 결과값이 들어갈 칸과 인접한 가로 방향을 모두 쭉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숫자 30, 50, 50을 더해서 가로 합계를 구한 거예요. 네,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연습하실 겸해서 여자 학생들의 전교 여학생 수를 한번 구해보죠. 그럼 결과값이 들어갈 셀에 마우스를 일단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죠. 그리고 바로 표 편집 탭에 계산식 가셔서 인접한 칸들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계산식에서 바로 가로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여학생들의 수를 모두 더한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전교생 중에서 남자와 이게 지금 남자 전교생 수죠. 그리고 전교 여학생 수를 더한다.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쉬운 계산식에서 방향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세로 방향.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값이 들어갈 셀에 마우스를 일단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표 편집 탭에서 계산식 가셔서 쉬운 계산식에서 이번에는 세로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 네, 세로 방향으로 지금 130과 60을 바로 더한 190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쉬운 계산식의 사용법을 아셨으니까 남은 칸들도 한번 채워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일반의 남녀의 합. 남자가 30명, 여자가 20명이에요. 그럼 여기 당연히 50이라는 답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계산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세로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별 학생 수, 결과값이 들어갈 셀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답을 표시해줘라 라고 우리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다시 표 편집 탭 가셔서 계산식 클릭하셔서 세로 합계를 클릭합니다. 세로 합계. 그럼 50이라는 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5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좀 오답이 나왔습니다.
왜 51이 나왔을까요? 분명 30과 20을 더하면 50이 나와야 되는데, 오류일까요? 네, 오류가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쉬운 계산식의 특징을 말씀드렸을 때 인접한 칸에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인접된 이 결과값이 들어갈 이 결과값에서 세로 합계를 구하는데 세로에 인접된 이 칸들을 다 보니까 이제 3칸이죠. 3칸인데 여기 30 더하고 20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위에 이 1반 있죠. 1반에서 1까지 숫자로 얘가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30 더하기 20을 해서 51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쉬운 계산식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전교생들의 이 남녀 합계를 구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결과값이 여기 들어갈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지금 가로 합계를 구했을 때 인접되는 칸들이 이렇게 4칸이었어요. 4칸. 근데 그 중에서 이 남자라는 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반별로 남자 학생 수만 더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세로 합계의 경우에는 반이라는 게 이제 일반이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식이 잘못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일반 또는 뭐 1학기, 뭐 1분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요 셀에서 세로 합계나 뭐 가로 합계를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블록 계산식이라는 겁니다. 블록 계산식. 자,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요. 이번에는 이제 2반의 남녀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로 합계, 그러니까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합계를 더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결과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2반에 있는 2까지 같이 더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는 이 세로 합계를 쓰기는 할 건데, 요 2반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칸은 사용하지 않겠다. 요거 2개만 더하겠다라고 내가 더할 수를 직접 그러니까 직접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어디로 가시냐면, 일단은 우리가 더할 부분 있죠. 계산을 더할 부분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래서 50과 20, 2반의 학생, 50과 20을 드래그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더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2개의 칸을 선택하셨죠? 네, 그리고 다시 상단에 표 편집 탭 가셔서 이 계산식 옆에 있는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블록 계산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계산식. 네, 우리가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하니까요. 블록 계산식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블록을 지정하는 순간 쉬운 계산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쉬운 계산식은요. 우리가 블록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냥 인접되어 있는 칸을 다 더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블록을 지정을 하는 순간 한글에서는 그럼 블록 계산식을 사용하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계산식에서 블록 계산식만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블록으로 지정한 부분만 합계를 구하겠다. 그래서 블록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합계를 클릭하시면은 보세요. 블록으로 지정한 부분을 더해서 바로 인접한 칸의 결과값을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50 더하기 20은 70이라고 정확한 값을 내줬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3번도 우리가 남녀 합을 구해야겠죠. 근데 위에 보니까 쉬운 계산식을 쓰려고 보니까는 인접되어 있는 이 셀 중에서 3반에 이 숫자까지 같이 계산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반은 더하지 말고 50과 20만 더해라. 이렇게 2개의 칸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2개를 더해서 바로 인접된 칸의 결과값을 내주겠죠. 그래서 블록 계산식, 블록을 지정한 계산식인데 세로로 이제 더하는 이제 블록 합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로 상단에서 요 계산식에 다시 가셔서 블록 합계, 내가 블록으로 지정한 부분을 더해라 보고 클릭하시면은 바로 70이라고 정확한 수를 구해주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에 여기는 주로 이제 합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쉬운 계산식에서의 합계를 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 포함된 이 글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블록으로 지정해서 블록 합계를 결과값이 바로 인접된 이 칸에 넣어주도록 이제 계산식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를 완성해 봤고요. 어떠세요? 좀 신기하죠? 네, 한글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다니, 한글이 단순히 문서만 만들 줄 알았는데 계산기가 있다니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내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네, 우리가 방금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이번엔요, 평균을 한번 구해보실 거예요. 평균. 1학년 학생들의 수학시험의 평균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개의 반이 있고요. 남녀의 각각 평균 점수, 수학 점수를 남학생들의 점수만 평균을 내고 여학생들의 점수만 평균을 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부터 보세요. 남녀별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전교생에 대해서 남녀별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1반, 2반, 3반에 남학생들의 이 평균값 있죠. 이것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전교 남학생들의 평균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여학생들도 이 3개의 점수의 평균을 구한 게 바로 전교생의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쉬운 계산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교생 중에서 남자들의 수학 평균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으니까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나올 셀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네, 쉬운 계산식은 일단 인접되어 있는 모든 셀들에 관해서 계산을 합니다. 인접되어 있는 셀이 4개인데 요 왼쪽에는 숫자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3개의 숫자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위에 표 편집 탭에서 그대로 계산식 가셔서요. 자, 지금 우리가 블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 계산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우리 쉬운 계산식에서 이번에는 가로 평균, 이 가로값들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네, 요 남자들, 3반의 남자 학생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죠. 자, 여자도 제 그대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자도 클릭만 하시고 결과값이 나올 칸에 클릭하시고 그대로 계산식 가셔서 가로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가로 평균. 자, 그리고 이제 평균을 이번에는 반별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의 평균을 구해주면은 이게 일반 전체의 반평균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아까 우리 학생 수에서 계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블록 계산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계산식을 사용하시면은 요 80과 90과 숫자 1까지 인식을 해서 이 세 숫자의 평균을 구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블록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바로 상단에서 계산식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블록 평균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블록 평균, 요 2개 지정한 블록 간의 평균을 구하래서 바로 인접한 칸에 결과값을 도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 평균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2반과 3반의 반평균도 우리가 블록으로 지정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식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계산식을 사용한 이유가 물론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을 내서 바로 계산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반에 남학생의 평균과 여학생의 평균, 이 두 개의 평균 값이 바로 85라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기입을 하시다가 잘못 숫자를 기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남학생들의 평균이 80점이 아니라 85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80점이 아니라 85점으로 고쳐야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계산기를 사용했다면은 이미 여기에 계산된 값을 다 구해서 넣었는데, 그럼 이거 다시 지우고 80도 다시 지워서 85로 입력해서 또 계산기에 85와 90 간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이런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분명 오류가 있거든요. 간혹 이제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산식을 사용하면요, 바뀐 값을 바로 번역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요, 여기 반평균 85점 구해졌잖아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숫자에 이렇게 꺽쇠 있는 거 보이죠? 이 말은요, 이 칸 안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꺽쇠라는 것 자체가 이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수식.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결과값만 보이지만은 이 셀에는 사실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요 꺽쇠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요 80점과 90점은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은 그 일반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만 깜빡일 뿐입니다. 이건 제가 키보드로 입력한 숫자예요. 근데 이 계산식을 이용한 요 셀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꺽쇠가 형성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 85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남자들의 요 평균 점수가 잘못 입력돼 있었던 겁니다. 80점이 아니라 85점이었대요. 그러면 일반의 남자들의 평균만 이렇게 85점으로 바꿔주세요. 85점으로 바꿔주시면 보세요. 반평균 자체가 87.5로 올라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료가 되는 값들을 수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수식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산식을 사용하는 장점입니다. 데이터 자체를 바꾸면은 결과값도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평균 수식 17.50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실게요. 자, 여기 87.50 끝에다가 요 문단부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우리 그냥 숫자 지우듯이 백스페이스로 지워볼게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로 쭉 지우시면은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백스페이스로 숫자를 기본적으로 지웠다면은 그냥 지우면 되는데 여기는 지우기 전에 계산식을 지울까요? 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입력된 거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꺽쇠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는 지금 평균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데 계산식을 아예 다 지울까요? 그러면은 지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움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무런 계산식이 없이 아무리 클릭해도 이제 꺽쇠 없죠. 그냥 일반적인 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우려고 했을 때는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 계산식 자체를 지워야만 했다. 그래서 숫자가 입력된 게 아니라 계산식이 입력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4회차 수업 계산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계산식 어떠세요? 오늘 처음 또 배워보신 분들은 좀 재미있게 이 수업 듣고 계실까요? 네, 저희 지금 이 1학년 수학시험의 평균 현황을 구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쉬운 계산식에서의 평균 그리고
블록 계산식으로의 평균을 구해봤고요. 그리고 혹여 우리가 계산식을 입력했을 때, 여기 이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결과값에 바로 자동적으로 이 반영됨을 보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경우에요. 우리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반의 남녀의 수학시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블록 계산식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일반,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쉬운 계산식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요 1에다가 85와 90, 요 세 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편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쉬운 계산식으로 구했을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쉬운 계산식 적용해 볼게요. 자, 쉬운 계산식이라는 거는 인접되어 있는 칸들의 평균이나 합계, 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밑에 요 결과값이 들어갈 칸을 클릭을 하시고요. 결과값이 들어갈 칸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상단에 이제 계산식 가셔서 우리 쉬운 계산식, 지금 이제 블록이 없으니까 블록 계산식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세로 평균. 네, 세로 평균 구하면요. 평균이 58점으로 나눠졌습니다. 잘못 구해진 거죠? 이유 아시죠? 여기 1까지 지금 같이 이 세 개의 평균을 다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지워가지고 다시 블록 평균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산식의 개념이 인접되어 있는 모든 칸들의 숫자를 구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1반 있잖아요. 얘 1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거를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이 아니라 여기 1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이 아니라 1반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1반 뭐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칸들로 변경하는 순간 바로 정확한 값이 구해진 거죠. 얘는 이제 계산식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수정 가능하다. 여기서는 사실 일반이라고 하면 뭐 일반 시민 이러는 일반이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인접된 셀에 인접된 칸에 숫자가 있는 경우 이거를 한글로 바꿔주시면은 결과값은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계산식을 구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셨다면요. 이제 계산식 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일단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노란색 부분에 입력되어 있는 요 계산식들을 다 삭제하실게요. 세 개인데 백스페이스로 계속 지우셔서 계산식 지우시고 그럼 여기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 다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네, 계산식 모두 삭제해 주셨나요? 그냥 깔끔하게 요 데이터만 남아있는 상태로 노란 부분은 모두 숫자 계산식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요,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어차피 구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도 평균을 구할 거고 여기도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접돼 있는 이 칸들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제 얘 때문에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블록 계산식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칸씩 다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재료로 쓸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자, 블록로 6개의 칸을 다 지정을 하고 블록으로 평균을 구해버리면요. 이 인접되어 있는 칸들의 다 평균 값을 구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지정하셔서 상단에 계산식 가셔서 블록 평균을 클릭하시면
네, 블록 평균이 다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위로 조금 스크롤 막대를 올려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합계 구할 때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 지금 1반, 2반, 3반에 합계를 여기도 합계, 여기도 합계. 어차피 이 노란 칸에 다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쉬운 계산식 그리고 블록 계산식을 알려드렸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고 여기 계산식 가셔서 블록 합계를 클릭하시면은 아마 이제 인적된 이 칸들에 모두 블록 합계의 계산식 결과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합계를 사용하실 때 블록 계산식이 굉장히 적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쉬운 계산식의 경우는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인접되어 있는 요 칸들만 더해주는 거고 그리고 블록 계산식이라는 거는 내가 덧셈이나 곱셈 또는 평균을 구할 때 재료가 되는 데이터들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셔서 값을 계산하면은 이 인접되어 있는 영역에다가 그 결과값을 바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식의 사용법을 보셨고요. 이제 조금만 더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1페이지에 있는데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내리셔서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품별 재고 현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제품 매장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전자기기를 판매한다. 그래서 내가 판매를 하는 거는 PC, 노트북, 태블릿 요 세 가지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공장으로부터 이제 입고를 하겠죠. 그래서 468개의 PC를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 판매가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판매는 300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고가 있겠죠. 재고라는 거는 입고된 양에서 판매된 양을 빼면은 재고가 남겠죠. 마찬가지로 노트북과 태블릿도 이런 식으로 재고양, 이제 재고라는 거는 판매되지 않고 남아서 우리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이 재고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계산식으로 구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네, 편집 탭에서 계산식 보시면은 여기 계산식에서 블록 계산식이나 쉬운 계산식에서는요. 합계와 평균, 곱, 요 세 종류밖에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빼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블록이나 블록 계산식이나 쉬운 계산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만약에 우리가 덧셈이라는 거는 방향이 없잖아요. 요거 이렇게 숫자 3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뺄셈이라는 거는 방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에서 얘를 뺄 건지 또는 얘에서 얘를 뺄 건지 어디에서 무엇을 뺄 것인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뺄셈은 좀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계산되는 합계나 평균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계산식이나 쉬운 계산식에서는 계산의 방향을 지정하지 않고 계산되는 이 수식의 어떤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덧셈과 평균, 곱셈 이런 것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수식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 페이지로 와서 그럼 이제 재고를 구한다. 이제 뺄셈은 우리가 직접 계산식을 입력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계산식을 직접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냐? 여기서 이제 먼저 계산식을 쓰기 전에 이제 인지해 두셔야 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이걸 좀 아시고 계산식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한글에서 우리가 이제 표에서 계산식을 다룰 때는요,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마다 표에
요거 이제 셀이라고 하죠. 한 칸을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네, 그래서 이제 표를 그릴 때는 이제 가로가 우리가 줄이라고 그러고요. 세로를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줄은요, 숫자로 표시가 돼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쭉 내려가고요. 칸은 알파벳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칸, B칸, C칸, D칸. 그래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냐에 따라서 이 셀의 주소가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A1, 그리고 여기는 D3라는 거는 D열의 세 번째 줄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마다 주소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표를 그러니까 세모로 써도 알 수 있죠. 여기는 그냥 A1이구나. 여기는 세 번째 칸이니까 A, B, C 칸에다가 첫 번째 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세가시면서 이것들을 파악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지금 칸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근데 만약 칸이 뭐 몇백 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왼쪽부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언제 이 주소를 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이 주소는요, 스쿨에서 바로 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의 지금 계산식 연습 이 문서로 가보시면 지금 제품별 재고 현황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당연히 여기가 A1 여기가 B1 이 셀의 주소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A2 아시겠죠? 여기서는 B2 근데 이거는 이제 표가 작을 때고요. 표가 줄 칸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하나는 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요. 일단 제품별 재고 현황에서 A1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A1 셀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지금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이고 있죠. 그럼 얘의 셀 주소를 우리가 어디서 판단을 하느냐? 바로 밑에 이 상태 표시 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 표시를 보시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왼쪽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전체 문서가 두 쪽인데 두 쪽 중에서 두 번째 쪽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서는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 메뉴판 만들면서 단 배우셨는데 여기는 지금 단 나누지 않고 단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한 줄, 한 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선택한 요 표에서의 영역이 첫째 줄에서 첫 번째 칸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얘의 주소가 A1이라는 겁니다. 맞죠? 요 지금 셀의 주소가 A1이라는 거예요. 참 옆에 있는 입고라고 된 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밑에 상태 입력 줄 보시면은 얘는 B1이라고 나오죠. 다른 셀들도 이렇게 클릭해 보시고 밑에서 셀 주소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에 칸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주소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계산식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계산식을 한번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PC의 재고를 구하겠습니다. 468에서 300을 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식을 사용하는 장점은 나중에 우리가 이 숫자를 변경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이 계산식에 적용이 돼서 9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재고 밑에 PC의 재고 여기에다 이제 계산식을 입력할게요. 상단에 표 편집 탭 가셔서 이 계산식을 클릭하시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블록 계산이나 쉬운 계산을 활용할 수 없고 맨 밑에 있는 계산식 있죠? 맨 밑에 있는 계산식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계산식을 입력하라고
창이 하나 뜨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가장 상단에 계산식을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요, 항상 앞에 이 등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등호 다음부터 수식을 입력하게 돼요. 자, 수식을 입력하시는 건요,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구호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이거 우리 키보드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곱하기는요, 우리 별표로 표시를 합니다. 네, 별표는 우리 어디에 있냐면 숫자 8. 키보드에서 숫자 8 위에 보시면은 별표가 있죠. 그래서 Shift 키 누르시고 숫자 8 누르면 이제 별표가 입력이 될 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를 입력하시면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식의 예를 제가 입력해 놓았는데 덧셈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등호가 항상 앞에 입력이 되고요. 이제 A1이라는 거는 셀의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A1 셀이죠. 그리고 여기가 A2 셀이죠. 그래서 A1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와 A2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더하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뺄셈은 등호 뒤에다가 이제 A1 셀에 들어있는 값에서 A2 셀에 들어있는 값을 빼라. 이렇게 그냥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 계산식으로 돌아가서 이제 계산식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 창을 잠깐만 밑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꾹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누르신 상태로 쭉 드래그 하시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작기 때문에 셀 주소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A, B, C, D. D의 D2 셀이 되겠네요. 여긴 D2 셀이고 여기는 B2 셀, C2 셀이 되겠죠. 그래서 B2에서 C2를 빼는 거예요. 이 셀 주소 계산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지금 재고에서 사용할 이 데이터들의 셀 주소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 PC의 입고량 468인 이 셀을 클릭하시면은 밑에 B2라고 나오죠. 그리고 PC의 판매량 여기를 클릭하셔 보시면 밑에 C2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B2에서 C2를 빼라는 거구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 있는 요 셀에 선택을 하시고 클릭하시고 그대로 계산식 맨 밑에 있는 계산식 클릭하셔서 이렇게 입력해 보실게요. 그러니까 B2에서 C2를 빼는 거였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B2에서 C2를 빼라.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세 자리마다 쉼표로 자리 구분에 체크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0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자릿수에 우리가 읽기 쉽도록 세 자리마다 쉼표 구분해주는 이 옵션에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468에서 300을 뺄 거니까 뭐 쉼표는 없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식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강조 표시 꺽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입고량이나 판매량을 수정해도 이게 바로 재고량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재고를 구하려면은 마이너스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식을 직접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여기에 셀 주소를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노트북의 입고량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얘는 B3고요. 판매량은 C3입니다. 그래서 B3에서 C3를 빼주면 되는 거죠. B3에서 C3. 그래서 여기 재고 입력하시고 이 계산식에서 맨 밑에 계산식으로 가셔서 B3에서 이 등호는 없애시면 안 돼요.
E3에서 C3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등호 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B3, C3, 마이너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B3 셀에서 C3 셀을 빼겠다.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값이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태블릿의 재고량도 나중에 한번 이제 계산식으로 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단순한 마이너스였지만 이 재고율은 조금 더 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재고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입고된 양 대비 얼마나 남았느냐,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분모에는 입고량이 오고요. 분자에는 재고량이 옵니다. 그래서 입고된 양 대비 지금 재고가 몇 %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율이 만약에 30%다. 그러면은 입고된 양 중에 70%는 판매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수식은 이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이제 PC의 경우 재고량을 입고량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셀의 셀 주소를 먼저 보실게요. 먼저 재고를 클릭하시면 PC의 재고, 요 168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밑에 셀 주소가 D2입니다. D2. 입고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밑에 셀 주소가 D2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D2, 이렇게 여기가 D2, 여기가 B2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식은 D2를 B2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 수식 이해 가시죠? 예, 많이 어려운 수식은 아닙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재고량을 입고량으로 나누어 주어서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이대로 수식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율 클릭하셔서 그대로 이 계산식에서 맨 밑에 있는 계산식으로 가시고요. 네, 등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는요, 괄호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숫자를 곱할 때 어떤 숫자들을 먼저 계산을 할 건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입력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네, PC의 재고량이 D2 셀이었습니다. 그래서 D2 셀을 잠시만요.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네. D2셀을 B2셀로 나눈 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곱하기는 별표, 그리고 1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별표는 숫자 8 위에 있죠. 키보드에서. 네, 이 수식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바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이 재고율이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근데요, 요 재고율 보니까 이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왔어요. 35.897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보기가 좀 어렵죠.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소수점 자리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값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계산식을 수정하셔야 돼요. 자, 계산식을 수정하시려면 어떻게 가시냐면요.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계산식 안에 마우스를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요. 계산식 고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는데 얘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계산식 고치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제 아까 입력했던 계산식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계산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꾸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형식 보이시죠? 네, 형식이 기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나올 건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수식은 그대로 두시고 형식만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35.9로 깔끔하게 재고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율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빈칸들은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서 또 채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식에 대한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신 계산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가계부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가계부 만드시려면은 우리 아까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이 바탕화면에 한글 문서 폴더에 한글 계산식이라는 폴더 이동시켜 놓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1번 계산식 연습이라는 한글 문서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셨는데 그 옆에 2번 가계부 실습이라는 이 문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실게요. 가계부 실습. 네. 이렇게 가계부라고 되어 있는데 몇 월이라고는 지금 지정하지 않았어요. 문서를 여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은 4월이니까 4월로 바꾸셔도 되고 뭐 5월로 바꾸셔도 되는데 지금 이 문서를 먼저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가계부에서 항목들을 미리 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표예요. 보시면은 전체 표에다가 제가 미리 항목을 입력해 놓은 건데 이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만들어진 문서지만 제가 어떻게 이 문서를 만든 건지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빈 문서에다가요. 지금 보시면은 여백이 좀 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를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여백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확인하시냐면은 우리 상단에 편집 탭 가보시면 쪽 여백 보이실 거예요. 쪽 여백 클릭하시면 지금 쪽 여백 설정 맨 밑에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는 머리말과 꼬리말은 없앤 채로 나머지 상하 좌우의 여백을 15mm, 한 1.5cm 정도로 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편집 용지 확인하셨으면 그냥 X로 닫아주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표를 입력을 한 거겠죠. 표를 입력을 해서 각각 이 표에다가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해 놓은 건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저희, 실습을 통해서 가계부를 만들어 보실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쉬는 시간 이전에 두 수업 세션을 통해서 계산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이제 실생활 문서에 적용해 보실 시간이에요. 자, 지금 우리 펼쳐둔 이 가계부 문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첫 번째 행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 구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밑에 고정비라는 게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가계부를 쓰실 때 보면은 매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달마다 변동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의 틀은 무엇이 있는지 이 오른쪽에서 바로 살펴보실게요. 이건 이제 가정마다 다른 소비 형태를 보이시겠지만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라는 건요. 일단 보험료, 뭐 생명보험이나 뭐 암보험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아예 자동이체를 시켜놓으신 상태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죠.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우리 전기나 수도 끊기지 않으려면은 매달 고정적으로 공과금이 나가게 되죠. 네, 물론 그 금액은 매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가스비도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고정적으로 매월 나가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제 관리비. 죄송해요. 공과금과 관리비를 좀 헷갈려서 말씀드렸네요. 네, 관리비가 지금 기본 이제 빌라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 기본적인 관리비 나가고요. 전기, 수도 요금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과금은 그 외에 내가 내는 또 이제 공과금 같은 거죠. 뭐 관리비를 제외한 기타 공과금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비도 나가겠죠. 통신비라는 건 우리 집에 인터넷 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PC로 또 수업 들으시는 분들, 또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실 거고요. 인터넷 비용도 매달 고정으로, 이것도 아마 자동이체로 보통 시켜놓으실 거예요, 통장에. 휴대폰 비용도 매월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통신비 항목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정비라는 항목은 이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인데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이런 항목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관리비라는 항목은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기본관리금, 전기세, 수도세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통신비라는 항목도 또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시면은 이제 어떤 항목들이 그달에 얼마나 많은 지출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밑에 이제 고정비 합계가 있습니다. 고정비 합계라는 거는 이 고정비가 다 얼마 들어갔는지를 총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비용은 제가 그냥 예시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보험료를 뭐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예시적인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고정비 합계가 되겠죠. 자,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계산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변동비가 있습니다. 이제 변동비는 매달 변동되는 금액이에요. 대표적으로 생활비가 있죠. 그래서 식비는 이제 매달 변동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달에 이제 물가에 따라서 식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달에 이제 몸보신을 하려고 뭐 비싼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식비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은 네, 조금만 먹으면서 식비를 줄일 수 있겠죠. 외식비도 마찬가지죠. 외식을 많이 한 달에는 외식비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외식을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비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달에는 제 교통비가 굉장히 조금 나오게 돼 있죠. 단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는 또 많이 나옵니다. 큰 달에는 의료비가 많이 나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한 달에는 의료비가 또 조금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변동비예요. 쇼핑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동비가 있고요. 그 외에 뭐 경조사비 이런 것들도 경조비로 포함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기타 비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로 이제 이제 나누어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변동비의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 놓으시면은 이것들이 달별로 바꿔지면서 고정비가 지난달보다 좀 올라갔네. 그러면은 이제 뭐 관리비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되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비가 저번 달 대비 많이 늘었네. 그럼 이 경우는 변동비는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활비를 좀 아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를 더한 것이 바로 총 비용, 총 내가 그 달에 얼만큼 지출을 했느냐라는 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제 제가 예시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출 비중을 모두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출 비중을 아까 내가 이 항목별로 이 항목이 전체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는지, 그래서 전체 지출한 게 100이라는 숫자라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달에 식비가 50%가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 식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비중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이 달별로 지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대로 입력만 해놓은 거예요. 표 만들고 표에 요 제목행 넣고 각각 비용들만 이렇게 항목들만 입력을 해놓고 그 항목별로 지출 금액만 입력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이 가계부 형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가계부요. 보기 좋게 좀 정돈을 할게요. 여기 보니까 선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를 해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셀을 합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고정비 있는 지금 요 영역 보세요. 보험료부터 기타, 요게 지금 고정비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 고정비 부분에는 굳이 이렇게 선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목별로 구분하느라 그냥 미리 만들어진 표에 입력을 할 건데 이런 경우 이 고정비 영역은 셀을 합쳐주시면 보기가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셀 병합을 하실 건데 셀 병합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비 입력 부분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셀 병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먼저 한 가지는 상단에 요 표 편집 탭에 보시면은 셀 합치기 여기 셀 합치기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셀이 합쳐지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변동비도 이렇게 셀을 합쳐줄 거예요. 먼저 합칠 영역 드래그 하시고 이번에는요, 우리 간단하게 단축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단축키. 예, 키보드에서 M, 알파벳 M이라는 게 이제 merge, 합치다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M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셀이 하나로 합쳐지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셀들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들 보면요. 일단 구분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이 되는데 항목을 이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이 두 개의 셀을 일단 합쳐줄게요. 이 제목행에서의 항목 드래그 하시고 키보드에서 M 눌러주시면은 바로 셀이 합쳐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와 공과금은 하위 항목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두지 마시고 두 개의 셀들을 드래그 하셔서 합쳐주시면 되겠죠. 보험료 드래그 하시고 키보드에서 M, 공과금도 드래그 하셔서 M 이렇게 합쳐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비 안에 기본, 전기, 수도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셀도 합쳐주시고 통신비도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죠. 요 기타도 하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병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관리비에서부터 3개의 셀 드래그 하시고 키보드에서 M, 통신비도 드래그 하셔서 M, 기타도 드래그 하셔서 M. 네,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항목이 많을 때는 불필요한 선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셀들을 합쳐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해졌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비도요. 여기 생활비에 이제 식비부터 쇼핑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합쳐주시고, 기타도 하위 항목이 없기 때문에 드래그 하셔서 키보드에서 M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고정비 합계, 요 고정비 합계 부분도 보시면은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 요 세 개의 셀들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고정비 합계 부분도 드래그 하셔서 합쳐주시고, 밑에 변동비 합계 합쳐주시고, 총 비용 합계도 드래그 하셔서 M 눌러주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항목들이 좀 더 정돈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정렬을 해줄게요. 텍스트 정렬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보통은요, 이 표를 만드실 때 가장 상위 항목들 있죠? 상위 항목을 좀 굵은 글씨로 크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하위 항목은 여기에 이제 속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글씨보다는 조금 더 얇고 작은 글씨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비와 변동비 요거 두 개 한꺼번에 우리가 서식하도록 할게요. 저희 고정비 요 셀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셀을 블록으로 지정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네, 이 고정비 요 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F5를 눌러주시면 바로 블록 지정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변동비 이 부분을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연속적이지 않죠. 가운데 다른 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인 셀들을 한꺼번에 블록 지정할 때는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변동비 이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은 두 개의 셀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이곳에 글자 크기를 좀 굵게 일단 바꿔주시고요. 굵게, 서식록에서 굵게. 그리고, 글자 크기는 1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3.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크기 13, 굵게,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고정비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요 보험료부터 기타 요 영역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보험료를 선택하시고 보험료와 공과금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보험료와 공과금 드래그 하시고 이 밑에는 그대로 드래그 하실 수가 없는 게요. 여기서 이제 셀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셀들 관리비, 통신비, 기타를 컨트롤 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상위에 두 개 보험료와 공과금을 드래그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빨간 요 점이 보인다는 거는 이 상태로 우리가 클릭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관리비 클릭, 통신비 클릭, 기타 클릭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생활비와 기타, 변동비에서의 생활비와 기타까지 한 번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여기도 글씨를 굵게 해줄게요. 그래서 굵게 클릭하시고 여기는 글씨 크기를 한 11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는요, 색상을 좀 넣어줄게요. 상단에 표 편집 탭에서 채우기 가셔서,
회색으로 채워주실 건데, 네, 여기 흰색 밑에 세 번째 회색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밑에서 세 번째 회색. 이렇게 구분이 훨씬 더 되니까 보기가 좋죠.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도 여기도 좀 색깔을 채워 넣어줄게요. 그래서 고정비 클릭하시고 F5 버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변동비 클릭하시면 두 개의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네, 여기는요, 이제 상이기 때문에 보통 색을 채워 넣으실 때 상 항목을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셀은 채워 넣으실 때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채워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검은색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채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표가 좀 깔끔해졌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각각의 항목들의 수준별로 이렇게 이제 채워 넣은 거, 이 색을 채워 넣어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 서식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숫자들을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 여기 지출 항목 보시면요. 숫자들이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의 숫자지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000원인지, 1,000원인지, 뭐 100만 원인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천 단위로 표시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이 지출 제목행 밑에 부분을 모두 드래그를 해주세요. 모두 드래그. 자, 여기 지출이라는 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천 단위의 표시를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출 비중은 이제 퍼센트로 구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는 소수점으로 구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금액, 실제 금액이 들어가는 영역에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전체 표에서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 표 편집 탭 가시면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네, 이 천 단위에 이 컷만을 찍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리점 넣기가 있습니다. 천 단위에 자리점을 넣겠다는 거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천 단위에 지금 이렇게 쉼표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훨씬 더 금액을 보기가 쉬워졌죠? 자, 그리고요, 우리 이 표를 작성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텍스트는 지금 왼쪽 정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금액은요, 금액은 오른쪽 정렬로 하시는 게 보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은 모두 드래그 하시는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정렬, 서식 도구에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주실게요. 네,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은 금액들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보여져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빈 공간 잠깐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숫자들을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합계들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고정비 합계 보이시죠? 네, 고정비라는 거는 여기 이 인접되어 있는 이 고정비 항목들을 모두 되는 거예요. 네, 이 계산식을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보세요. 고정비 합계 결과값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지출 금액들 고정비 항목이기 때문에 모두 더하면 되겠죠. 인접된 셀들을 보니 여기 제목행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대로 쉬운 계산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고정비 합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상단에 바로 계산식 가셔서 쉬운 계산식에서 우리는 세로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세로 합계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합계. 네, 그럼 금액이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정비 합계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숫자 입력대와 다르게 이렇게 꺽쇠가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렇게 쉽게 구했고요. 그럼 이제 변동비 합계를 구해야겠죠. 자, 변동비 합계 요 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변동비 합계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옆에 요 셀에 변동비 합계를 구해야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계산식을 활용할 때는 어떤 계산식을 이제 적용을 할지를 먼저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변동비 합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쉬운 계산식 이걸 조금 제가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변동비 합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쉬운 계산식을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네, 쉬운 계산식이라는 거는 인접되어 있는 셀들을 모두 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인접되어 있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은 여기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는 고정비 항목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동비 합계만 구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블록으로 지정을 하셔서 블록 계산식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변동비 부분만 6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네, 이 영역만 블록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로 합계, 이제 블록 합계를 구하시면은 여기 인접한 이 변동비 합계 요 셀에 결과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단에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밑에 변동비의 합이 구해지죠. 그래서 보니까 고정비는 지금 총 47만 5천 원을 썼고요. 변동비는 130만 원을 썼네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총 비용, 내가 한 달 동안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 비용. 네, 여기서는 당연히 쉬운 계산식은 사용하실 수가 없죠. 인접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 총 비용 합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위에 이제 쉬운 계산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금액이 다 더해집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가 중간중간에 고정비 합계 금액과 변동비 합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돼서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고정비 합계 요 47만 5천 원과 130만 원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계산식을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용 합계에다가 계산식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아까는 우리가 덧셈 기호를 바로 입력하셨는데 이번에는 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글에서 표의 계산식을 다루실 때는 이런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부호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아마 엑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sum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더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sum이라는 거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셀의 값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사용법을 보시면은 sum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컴마로 구분을 해서 내가 더하고 싶은 셀들의 주소를 모두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입력이 끝나면은 괄호를 닫아주죠. 또는 인접한 셀들이라면은 A1부터 A10까지를 다 더해라. 그러면은 이 콤마로 바로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말은 A1, A2, A3부터 A10까지 뚜루룩 연속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셀을 지정할 때 또는 특정 영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sum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된 셀 값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로는 AVG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에버리지의 약자 AVG. 그래서 AVG 입력하시고 괄호 열으시고 또 내가 선택한 셀들을 입력해 주시고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역으로 입력하신다면은 A1부터 A2, A3부터 이어지는 A10까지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그 영역에 있는 셀들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이게 괄호 안에다가 시작되는 셀과 끝나는 셀의 요 가운데다가 요 콜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이 총 비용 합계를 구하는데 계산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수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 마지막 총 비용 합계. 네,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상단에 계산식. 이번엔요, 계산식 계속 올라가기 힘드시니까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에도 바로 계산식 메뉴가 있어요. 네, 계산식 클릭하시면 네, 계산식을 입력을 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바로 입력하시지 말고 한번 함수를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 함수를 이렇게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죠. sum과 averag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um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게요. sum. 가장 첫 번째에 있는 sum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sum 바로 입력이 됐을 거예요.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 사이에 괄호 열린 괄호 닫힌 괄호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 마우스 커서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더할 셀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셀 주소 파악하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이거 잠깐 다시 닫고요. 우리가 더할 셀의 주소를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이 고정비 합계 47만 5천 원을 클릭해 보시면은 하단에서 D10이고요. 그리고 변동비를 클릭해 보시면은 D17입니다. 그래서 D10과 D17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총 비용 합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계산식 들어가시고 함수에서 sum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 요 괄호 안에 D10과 D17을 더해줘라.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선택하면 sum 함수가 바로 입력이 되고요. 이 안에 우리가 더할 셀의 주소만 콤마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10과 D17을 더해줘라. 네,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그럼 이제 총 비용이 한 달에 177만 5천 원을 썼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구하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출의 합계를 모두 구하셨으니까 지출 비중을 구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지출 비중은 어떻게 구할까요? 단순한 합계나 평균, 곱셈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산식을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출 비중을 구하실 때는 직접 계산식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 첫 번째 보험료 있죠. 보험료의 지출 비중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식을 입력하시기 전에는요. 두 가지를 기억을 먼저 해주세요. 일단 계산식에 사용될 셀들은 무엇이고 그 셀들의 주소는 어디인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계산식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일단 지출 비중이라는 건요. 이 해당 항목의 지출 비중을 전체 지출 금액 요 밑에 보시면은 총 비용 합계 있죠. 177만 5천 원 이걸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체 총 비용 중에서 요 보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수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수업 초반에 배우셨던 재고 비중 구하는 것과 재고율 구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각 항목, 요 항목, 이 보험료 항목의 셀 주소를 먼저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은 얘는 D2래요. D2. D2고 밑에 총 비용 합계를 클릭해 보시면은 D18이네요. 그러면은 D2를 D18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출 비중, 보험료의 지출 비중 클릭을 하시고,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바로 계산식 메뉴가 나오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계산식 나오죠. 계산식을 클릭해 주시면 요 상단에서 계산식을 클릭하셔도 되지만은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계산식, 이제 계산식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아까 D2와 D18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어주시고 D2를 D18로 나눠주셔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이게 D18 맞았나요? 잠시만요. D18 맞네요. 저도 이렇게 가끔 좀 헷갈립니다. 계산식에 바로 열고 D2를 D18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네, D2를 D18. 그러니까 이 보험료 항목이 D2에 입력되어 있었고요. 총 비용 지출이 D18에 입력되어 있었죠. 네, 그리고 바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제 비중이 이것도 이제 소수점으로 나왔네요. 5.6333. 대략 이제 5.6% 정도 된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출 비중을 구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수점 자리는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 비중을 구하시면 됩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출 비중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항목별로 다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서가 한글에서 계산식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채우기 기능을 통해서 이 수식을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 채우기 기능 기억나시죠? 연속되어 있는 숫자들 입력을 했을 때 이 두 셀만 뭐 예를 들면 1, 2 입력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쭉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은 밑에 있는 이 셀들까지 모두 숫자가 한꺼번에 연속해서 입력이 됐던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계산식 있죠. 얘만 제대로 입력을 해준다면은 나머지는 동일하게 입력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결국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시기 자체가 각 항목의 지출 금액을 총 지출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죠. 총 지출. 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각 항목의 금액을 총 지출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항목별로 지출 비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지출 있죠? 아까 177만 5천 원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데 얘는 변하지 않고 이 위에 있는 각 항목은 뭐 보험료, 공과금, 관리비 중에서도 뭐 기본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등 계속 얘는 바뀌어가면서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은 모두 동일하되 이 위에 있는 분자값만 항목별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채우기를 할 거냐면요. 일단 채우기를 하실 거면은 이 변동되는 부분은 우리가 물음표로 놔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이 보험료 지출 비중식을요, 클릭을 하셔서 계산식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출 비중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계산식 고치기 있습니다. 네, 계산식 고치기. 네, 클릭하셔서요. 일단 이제 계산식을 고치기 전에 저희 형식부터 바꿀게요. 이제 아까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소수점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여기 형식에서 소수점을 한 자리로 바꿀게요. 형식은 소수점 한 자리만 나오도록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이 계산식을 변경해 줄게요. 지금 D18은 어떤 항목에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100도 계속 어떤 항목에나 적용이 되는데 이 D2 셀은 계속 바뀝니다. D3, D4, D5 이 항목 지출별로 계속 변동이 돼야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 D칸, 이 지출이 입력되어 있는 요 D칸은 바뀌지 않고 이 줄만 1, 2, 3, 4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바뀌는 부분에 우리가 물음표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산식을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래 우리가 보험료를 구했을 때 D2로 입력을 했는데 이 D는 그대로고 뒤에 있는 이 줄수 있죠. 줄수는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뀔 부분을 물음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D 물음표를 나누기 D18로 바꿔준다는 거죠. 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물음표는요,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작점이 두 번째 줄이잖아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칸씩, 한 줄씩 숫자를 태워나간다는 겁니다. 물음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바로 확인 클릭해 주실게요. 확인. 네,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 지금 이 소수점 한 자리는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은 우리가 값은 그대로 나왔는데 일단 수식을 입력할 때는 D하고 물음표를 D18로 나눠라.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 채우기 하기 전에요. 일단 수식을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요 셀들 모두 드래그 하셔서 이 지출 비중 모두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실게요. 가운데 정렬. 서식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일단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첫째 셀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채울 것이냐 하면요. 자, 일단 빈 공간 잠깐 클릭하시고 요 첫 번째 지출 비중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출 비중에 지금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표에서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보시면은 일단 패턴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여주고 이 패턴을 포함해서 이 패턴을 채울 영역을 모두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 비중 밑에 지금 수식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모든 이 셀들을 밑에까지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네, 보이시죠? 이 지출 비중 입력된 부분을 이 계산식 입력된 셀을 포함해서 모두 드래그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채우기 기능으로 가볼게요. 표 편집 탭 보시면요. 우리 아까 계산식 기능 있죠? 계산식 기능 바로 위에가 이제 자동 채우기 기능이에요. 자동 채우기 옆에 있는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것들로 밑에 있는 셀까지 모두 자동 채우기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지출 비중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간편하게 구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총 비용 합계는
당연히 100%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정비가 26.8%, 변동비가 73.2%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중까지 모두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표시해 주실 점은 여기 가계부를 작성을 해보시면은 지출 비중이 특히 높은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하자라는 뜻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특히 식비가 36%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타 비용이 10%, 11%로 좀 높은 편인데 요 두 개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식비가 36.6%로 드래그 하셔서 상단 서식 도구에서 빨간색, 그리고 굵게, 그리고 기타 비용도 빨간색으로 굵게 이렇게 전체 보시면은 우리 집에서는 이 식비와 기타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회차 수업에서 알력 만드셨던 것처럼요. 이것도 이제 월별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시냐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문단부호 있죠? 네, 문단부호를 하나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A, 알파벳 A를 누르시면은 전체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여기 드래그가 다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표까지 다 드래그 되어 있죠. 모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누르시면은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밑에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맨 밑에 있는 문단부 여기에서 페이지 넘기시려면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주신 상태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 두 쪽 중에 두 번째 쪽이다 라고 보여지죠? 여기 쪽에다가 그대로 마우스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V 또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붙이기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대로 동일한 표가 두 번째 페이지에도 입력이 되죠. 그럼 이제 월 정보만 바꾸고요. 이제 지출 금액들만 수정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비중은 우리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지출이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뭐 13만 원으로 올랐다. 그럼 이렇게 비용만 바꿔주시면은 이 비중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글에서도 충분히 계산식을 사용을 해서 이 가계부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음을 오늘 배워보신 거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